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. 자, 공백 기간에 관련된 얘기는 이게 상당히 기분 나쁠 수 있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. 왜 이렇게 내가 뭐 했는지까지 궁금해? 내 사생활을 침해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, 뭐 쉬거나 놀거나 이런 거 다 빼더라도 하나 정도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자기소개서에는 솔직히 이 질문이 안 나올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 이 면접에서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졸업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. 자, 우리 지원자께서는 휴학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? 만약에 저는 없었어요. 자, 없습니다. 그러면 이제 면접관이 물어볼 게 없는 건데, 휴학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? 네. 라고 한다면, 휴학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? 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. 근데 휴학이라는 단어가 어쩌면 이 지금 11번 질문에 공백기간이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. 휴학 때 내가 뭐를 했는지를 좀 분명하게 얘기를 할 거야. 딱 하나만 딱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구구절절하게 내가 이거도 있고 저거도 있고 그건 아니고요. 하나 정도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거기 제가 영어로 gap year라고 되어 있는데, 이 gap year라는 게 어느 정도 일을 하다가 직장을 다니고 이런 일을 하다가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그만두고 이제 일부러 공백 기간을 갖는 경우가 이 gap year라고 해요. 갭 이어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르바이트 하다 말고 뭐 또 그냥 다른 아르바이트 하다 말고 이게 아니라요. 일정한 직장이나 어떤 직업을 가지면서 일을 하고 돈을 벌다가 어떤 시점에 딱 그만두고 또 일부러 공백 기간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자기 개발을 하거나 다른 준비를 하는, 그 다음에 또 직장을 다니거나 일을 하다가 또 공백 기간을 가지고 있다가 또 자신의 일을 하고 직장을 다니다가 또 공백 기간을 가지고, 이런 경우가 갭 이어라고 얘기를 해요. 우리 그래서 이제 청년들에게는 갭 이어의 개념이 아직까지는 드러나지는 않는데, 이런 갭 이어라는 게 분명히 명칭에는 나와, 어떤 일정한 명사로 나와 있기는 하거든요. 저도 이거 몇 년 전에 갭 이어라는 얘기를 딱 듣고, 그래, 저런 형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공백기간이라는 단어를 딱 보자마자 저는 갭 이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자, 그리고 12번에 지원자는 남는 시간, 자, 우리 자투리 시간이라고 얘기하죠. 자투리 시간에 무엇을 합니까? 라고 돼 있는데, 이거는 요새 뭐 사실 이런 질문하기 좀 애매해요. 왜냐면은 뭐 동영상 보시는 분들이 뭐 거의 대부분일 거고요. 뭐 여러 가지들 하는데, 자, 동영상을 본다고 하면은 뭐 주로 나는 이런 동영상을 본다, 나는 뭐 이런 책을 본다, 아니면 남는 시간에 나는 뭐 잠을 잔다, 뭐 이런 것 등등이요. 이유가 좀 분명하면, 명확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더 묻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이것도 역시 자소서 질문보다 면접 질문에 가까운 얘기들입니다. 자, 그리고 13번,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? 자, 저는 물어본다고 얘기하죠. 저 분명히 지난번에 영상 찍었습니다. 물어보기. 전 모르면 물어봐요. 근데 안 물어보고, 자, 책을 찾는 분들도 있고, 인터넷 검색을 하는 분들도 있고,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. 자, 전 그래서 이 13번 같은 질문을 만약에 쓰라고 한다면, 내가 정말 몰랐던 상황을 쓸 것 같아요. 내가 몰라서 미쳐버릴 뻔했는데, 이렇게 하니까 해결됐다. 저는 그렇게 쓸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뭐,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보충 설명드리지만, 남는 시간에 무엇을 했습니까? 그럼 남는 시간을 써야 될 것 같아요. 나는 주로 점심 먹고 몇 분이 남는다, 저녁 먹고 몇 분이 남는다. 그래야 이제 읽는 사람이 금방 알 수 있잖아요. 자, 공백 기간도 마찬가지. 내가 3개월을 쉬었냐, 6개월을 쉬었냐, 1년을 쉬었냐, 이런 거. 자, 스트레스 관리하는 방법,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, 내가 만약에 뭐 어디에서 어디까지 걷기를 하면서 내가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그러면, 걷기에 관련된 코스를 좀 명확하게 적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이건 지금 8번부터 13번까지의 질문도 마찬가지로 명확성과 구체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작성하면 되는데, 사실 오늘 이 자소서 질문 13개는 이 면접 때 물어볼 확률이 사실 높은데,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이런 자소서 질문에 글을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. 그런데 제가 이 13번까지 오늘의 고난이도 질문이라고 얘기한 이유는,
이 고난이도 질문은요, 좀 솔직하게 쓰셔야 돼요. 좀 솔직하게 써야만 과장되거나 왜곡되지 않게 읽는 사람에게 전달이 돼요. 내가 좀 뭔가 잘났다, 내가 뭔가 뛰어나다, 특별하다 이런 식으로 글을 적을 때 그렇게 좀 과장되게 적으면 굉장히 없어 보여요. 차라리 오늘 같은 이런 질문들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딱 한 가지 사례를 적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솔직하게 적는 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좀 이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우리 저한테 매주 이렇게 글을 남기시잖아요.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있더라고요. 뭐 쓰지 말아야 될 표현이 뭡니까? 라고 해가지고 제가 대답을 해드렸는데, 이제 과도한 부사어, 뭐 저는 항상 성실했습니다. 뭐 누구에게나 뭐 환영받습니다. 뭐 한 번도 늦어본 적 없어요. 너무 단정적인 거 있잖아요. 뭐 모든 걸 다 잘합니다. 이런 거 있죠. 이런 한정적인 단어, 이런 어떤 수식어라든가 미사여구, 뭐 우리가 이게 지금 건조한 글을 써야 되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아름답게 글을 쓰거나 그러면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쓰지 말라는 게 뭡니까? 라고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해드리는 건데, 너무 이제 부사어, 뭐 형용사 이런 게 꾸민말이라고 얘기를 하죠. 꾸민말이 많이 들어가면 좋지가 않고, 그 다음에 이제 단정 짓는 거, 항상, 모두,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얘기를 쓰는 게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.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는 강조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형용사, 부사어를 많이 쓰는 사람에 속해요. 제가 그걸 알고 있거든요. 그런데 일단 자기소개서, 특히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내 글을 읽어야 될 경우는 이 부사어나 이런 거, 형용사 이런 것들을, 꾸민말을 되도록 안 쓰는 게 좋습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 요령입니다. 일단 글을 써요. 생각하지 마시고 글을 쓰세요.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글을 쓰세요. 다 쓴 다음에 빼세요. 다시요. 이거를 처음부터 다 내가 이걸 써야 되는데 이거 빼고 써야 되나 이러면 글을 못 써요, 여러분들. 일단 전부 다 쓰세요. 쓴 다음에 빼세요. 그 다음에 또 하나, 우리 이게 중간고사 그리고 우리 기말고사 때까지 직결되는 요령인데요. 다 쓰시고 처음부터 다시 읽어서 고쳐보세요. 그러니까 내가 쓰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쓴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퇴고를 꼭 하셔야 돼요. 그때 수식어를 빼시고, 그 다음에 제목을, 만약에 내가 현재 이 이야기의 제목을 내가 달아야 된다. 그럼 제목을 그때 마지막에 다셔도 돼요. 그러니까 보통 제목 처음 쓰고 그냥 쭉 쓰고 말아버리는데, 반드시 처음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제목을 정할지 말지, 첫 번째 문장을 정할지 말지, 그 다음에 부사어 뭐 수식어 다 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글자 수가 줄어요. 여러분 글자 수 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. 근데 글자 수를 줄이는 방법은 수식어를 빼야 돼요. 꾸민말을 빼야 돼요. 왜냐면 두 글자, 세 글자씩 빠지잖아요. 그럼 나중에 이게 50자 이상 빠져요. 그런 좀 퇴고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미리 준비를 해야 퇴고를 할 수 있어요.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? 내가 지금 취업에 중간고사를 지금 써서 내야 되는데 시간이 5분밖에 없어. 이러면 퇴고할 시간이 없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, 그러니까 완벽하진 않더라도 미리 메모를 해두고 미리 준비하면 이 이상 좋은 게 없어요. 그래야 퇴고할 시간이 생겨요. 내가 마지막에 제출하려다 보니까 글자 하나 틀린 게 있었네. 다행이다. 고쳐야지. 이런 마인드를 가진 거하고, 내가 지금 5분 남았는데 빨리 지금 클릭을 해야 되는데,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. 자, 그래서 오늘 고난이도 질문까지 자기소개서 강의를 완전히 마쳤고요. 이제 다음 주 영상을 제가 미리 촬영을 해서 이론적인 부분을 좀 모아서 설명을 할게요. 그러면 그걸 가지고 들으신 다음에 중간고사 시험을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.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거는 단 하나도 없어요. 이거는 우리가 지금 전공 수업이 아니라 교양 수업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깊이 있게 어느 하나만 이렇게 파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. 그래서도 안 됩니다. 교양 수업이기 때문에. 그러니까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들으시고, 자기소개서 필수 문항 제가 여러 번 강조했어요. 그런 여러 번 강조한 문항들을 제가 과제를, 그냥 자기소개서 과제를 중간고사 시험 문제로 낼 거니까 좀 보시고, 이렇게 미리 준비하는 게 굉장히 유용하구나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
부담 없이 계속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. 일단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